30년간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독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이제 그만둬야겠어. 하지만 한국 의료진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들이 단 3일 만에 보여줬어요. 과연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한스 밀러입니다. 30년 전 28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슈바이처와 같은 위대한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꿈으로 가득했어요. 독일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베를린 최고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제가 왜 안락한 독일을 떠나 이 먼 땅까지 왔을까요? 단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처음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건물,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는 수술실,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의 환자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욱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적을 만들어 보겠어. 첫 해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수술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 의료 장비로 현지 의료진들을 교육시켰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현지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역시 선진국 의료진이 와야 이곳이 변하는구나.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하면 성공률이 높았지만 현지 의사들이 혼자 하면 여전히 실수가 많았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작년에 일어난 일이 결정타였어요. 제가 아끼던 12살 소년 아베베가 맹장염으로 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수술했겠지만 그날은 다른 응급 환자 때문에 바빴어요. 현지 의사 테스파이에게 맡겼죠. 간단한 수술이니까 테스파이 선생님이 해보세요. 하지만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고 테스파이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감염으로 아베베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테스파이가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간 제가 해온 것은 치료가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깨달았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독일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실패했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은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에티오피아에 한국 의료봉사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냉소적이었어요. 또 다른 외국 의료진이 와서 한바탕 쇼를 하고 떠나겠군.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떨까? 혹시 나와 다른 방법이 있을까? 2024년 3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한국 의료봉사단이 도착했어요. 저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그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한국 의료진들을 보는 순간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다른 서구 의료진들처럼 오만한 표정이나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온 김현수입니다. 30년간 이곳에서 헌신하신 한스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현수 교수의 첫마디부터 놀라웠어요. 보통 외국 의료진들은 자신들의 성과나 계획부터 이야기하는데 김현수 교수는 제 노고를 먼저 치하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현수 교수가 물었어요. 한스 선생님, 이곳에서 30년간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지 의료진들의 자립성 부족이에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김현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한국도 60년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그의 말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외국 의료진들은 항상 자신들이 얼마나 도움을 주러 왔는지만 강조했는데 김현수 교수는 한국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현수 교수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라웠어요. 현지 의료진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외국 의료진들은 병원 시설부터 둘러보며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쉬는데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어요. 김현수 교수는 현지 의료진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무엇인가요?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현지 환경에 맞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테스파에를 비롯한 현지 의사들은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외국 의사들은 모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사들은 달랐습니다. 현지 의사들의 말을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심지어 질문도 했습니다. 그 방법 정말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테스파에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도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현지 약초를 활용한 감염, 예방법이나 간단한 기구로 하는 응급처치법 같은. 김현수 교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현지 맞춤형 의료법이야말로 진정한 의술 아닌가요? 저는 30년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서구 의료진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준으로 현지 의료진들을 평가하고 가르치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현지 의료진들을 동등한 의료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했어요. 과연 이들이 뭔가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튿날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배우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담낭 절제술이었어요. 저는 관찰자로서 수술실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김현수 교수의 수술 방식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현수 교수가 한 첫 번째 행동이 충격적이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테스파일을 주술자 자리에 세운 겁니다. 보통 외국 의료진들은 현지 의사를 보조 역할로만 참여시키는데 김현수 교수는 달랐어요. 테스파일 선생님, 오늘 주술자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옆에서 조언만 드릴게요. 테스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현수 교수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에요. 수술이 시작되자 테스파에는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았습니다. 30년간 봐온 그의 모습 중 가장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첫 절개를 할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무리였어. 테스파의 실력으로는. 하지만 김현수 교수는 전혀 다급해하지 않았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각도가 완벽해요.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테스파의 손놀림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김현수 교수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훌륭해요. 지금 하시는 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담낭 주변에 심한 유착이 있었던 겁니다. 테스파에는 당황하며 김현수 교수를 쳐다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였다면 즉시 수술을 넘겨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현수 교수는 달랐어요. 테스파의 선생님,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테스파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 더 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판단입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테스파에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김현수 교수는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테스파의 선생님, 테스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제가 해낸 건가요? 김현수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선생님의 실력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뿐입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현지 의료진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김현수 교수팀은 비싼 독일제, 의료 장비 대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똑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복잡한 봉합에 필요한 특수 실 대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대체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서울 대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검증된 기법입니다.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들어요. 현지 의료진들은 눈을 반짝였어요. 지금까지는 비싼 외국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좋은 의술은 비싼 장비가 아니라 의사의 실력과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더 복잡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췌장암 환자의 휘플 수술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는 고난도 수술이죠. 당연히 김현수 교수가 직접 집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현수 교수는 또다시 예상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스파의 선생님, 오늘도 주술 짜는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테스파의뿐만 아니라 저까지 깜짝 놀랐어요. 휘플 수술은 독일에서도 숙련된 외과의만 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김 교수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김현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스 선생님, 테스파의 선생님의 실력을 믿어보세요. 테스파에는 이번에도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이런 큰 수술은 아직 무리예요.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현수 교수는 단호했어요. 선생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수술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김현수 교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술 내내 테스파의 옆에서 세심하게 조언했어요. 지금 이 혈관을 조심해서 박리해보세요. 그래요, 완벽합니다. 이제 췌장 절제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김현수 교수는 절대 수술을 넘겨받지 않았어요. 대신 테스파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힌트만 제공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술실 밖에서 지켜보던 다른 현지 의료진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동료가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해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의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었어요. 그 순간 수술실 안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의료진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테스파에는 마스크 너머로도 보이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해낸 건가요? 김현수 교수는 테스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건 테스파의 선생님의 실력입니다. 그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현지 의사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처음부터 현지 의료진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기회를 주었어요. 이것이 진짜 의료봉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 그들이 이미 물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걸 믿어주는 것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떠나던 날은 아디스아바바에 비가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별의 비라고 하던가요? 현지 의료진들이 모두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봤던 그 절망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의료인의 모습이었어요. 테스파에를 비롯한 현지 의사들의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마치 자신들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의사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출국 게이트 앞에서 테스파에가 김현수 교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준 건 수술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테스파에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저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30년간 저희는 외국 의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여주셨잖아요. 저희도 훌륭한 의사라는 걸.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30년간 제가 해온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현수 교수는 떠나기 전 저를 따로 불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스 선생님,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이곳 의료 수준이 이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김 교수님, 저는 실패했어요. 30년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스 선생님, 한국도 6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때 한국에도 많은 외국 의료진들이 왔어요. 저희를 도와주려고 말이죠. 김현수 교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정말로 도와준 사람들은 저희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희의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미국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의사입니다. 다만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에요. 김현수 교수의 눈에도 약간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한국 의료계를 바꿨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인정이었거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수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이곳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테스파의 선생님의 실력을 보셨잖아요. 그분은 원래부터 훌륭한 의사였어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김현수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30년간 나는 의사였지만 진짜 치료를 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동료 의사의 마음을 치료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최신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철학, 동료를 믿는 철학, 함께 성장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현지 의료진들을 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대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배우려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낮춰보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30년간의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독일에서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곳에 왔지만 결국 제가 만든 건 의존적인 관계였어요. 현지 의료진들을 믿지 못하고 항상 제가 앞장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정반대였어요. 처음부터 현지 의료진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믿어줬습니다. 그 결과 단 일주일 만에 30년간 이루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진짜 의료봉사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 그들이 이미 물고기를 잡을 줄 안다는 걸 믿어주는 것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굳어진 제 생각과 방식을 모두 바꿔야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현지 의료진들을 동료로 대하세요.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테스파에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테스파에 30년간 미안했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믿어주지 못해서. 테스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스 선생님,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학생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술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모든 수술을 혼자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현지 의사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오늘은 테스파에가 주술자를 해보세요. 저는 옆에서 조언만 드릴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의사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테스파에는 한국 의료진에게 배운 기법을 다른 동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효과는 똑같고요. 6개월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의사들이 주도하는 의료 컨퍼런스가 열린 겁니다. 아프리카 각국의 의료진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의료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테스파에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현지 환경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 수술법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에 위축되고 자신감 없던 테스파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의료인의 모습이었어요. 발표를 듣고 있던 다른 아프리카 의사들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네요. 우리 병원에서도 도입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0년간 제가 이루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현지 의료진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하지만 제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테스파에가 저에게 왔어요. 한스 선생님,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테스파에. 이건 모두 내 실력이었어. 나는 그동안 그걸 못 봤을 뿐이야. 한국 의료진들의 철학을 받아들인 후 병원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현지 의료진들 간의 협력도 좋아졌고 환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도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부족해. 외국 의사가 와야 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주인이야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환자 치료 성과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의료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1년 후에는 다른 지역 병원에서 벤치마킹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병원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2024년 말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초청해 주신 거였어요. 한스 선생님, 한번 한국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1960년대 사진에서 봤던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김현수 교수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스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서울대학교 병원을 둘러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에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전공의부터 노련한 교수까지 모두가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이었어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철학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선배 의사가 후배를 가르칠 때도 명령조가 아니라 격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해보세요.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김현수 교수가 테스파이에게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한국의 의료 발전사를 들려줬어요. 1960년대 한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82였어요. 지금의 아프리카보다도 못했죠. 의료시설도 형편없었고 의사 수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김현수 교수는 옛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료진들 중 일부는 우리를 동정했지만 일부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줬어요. 한 미국 의사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의사는 한국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의사들입니다. 다만 기회와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한국 의료계를 바꿨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말했어요. 기술적인 도움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지지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 보여준 접근법이 바로 한국 자체의 성장 철학이었다는 것을요.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함께 배우려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한국이 6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다시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정부기관을 둘러봤는데 어디서나 같은 철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선배가 후배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문화,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밤 김현수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한스 선생님,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의 철학을 아프리카 전체로 퍼뜨리겠습니다. 모든 아프리카 의료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술 전수가 아니라 자신감 회복이었습니다. 각국의 현지 의료진들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첫 번째 워크숍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15개국에서 50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어요. 저는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의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테스파에도 발표자로 참석했어요. 현지 맞춤형 의료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다른 나라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혁신적이네요. 우리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가나에서 온 의사는 자신만의 말라리아 예방법을 소개했고 나이지리아 의사는 저비용 수술 기법을 발표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의료진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결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두 번째 워크숍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었을 때는 참가 신청이 쇄도했어요. 30개국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문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진 거였어요. 참가했던 의료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같은 철학으로 동료들을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주인이야라는 마음가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에는 아프리카 의료진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아프리카 의료의 미래는 아프리카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말이죠.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작년이었습니다. 유럽의료학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발전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저는 테스파예와 함께 독일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떠났던 그 도시였어요. 테스파예가 유럽 의료진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맞춤형 의료 시스템의 개발과 성과라는 주제로 45분간 발표했는데 독일 의사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발표 후 한 독일 교수가 테스파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연구입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아프리카 의료가 이제 정말로 자립했구나. 지금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티오피아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현지 의료진들과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테스파예가 저를 치료해줬어요. 30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는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건 저였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가르쳐준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치료는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것이고,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4,000명의 어린이가 새로운 얼굴을 찾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의료진들이 독립적으로 고난도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귀한 철학,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죠. 지금까지 독일 의사 한스 멀러 씨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